계속 봅시다. 중요한 줄거리 한번 볼까? 자, 지민은 도서관 직원에게 체크해줘.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실체. 요거 일단 체크하면 이렇게 나와요. 특정할 수 있는 요 실체가 있다면 실종된 마인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잘 들어요. 지민은 집에 있는 엄마의 유품 상자를 찾아보고 유의미한 흔적이 남은 물건은 하나도 없고 혼란스러워. 결국 지민은 엄마를 찾으려고 애쓰고요. 체크하면죠. 동그라미 현욱 처음 나오잖아. 현욱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괄호해줘. 아빠는부터 해가지고 아빠는 마인드를 등록하는 대신 세상에서 잊히고 싶다는 엄마의 부탁으로 자신이 인덱스를 지웠다는 사실까지, 자기가 지웠다라는 사실, 요게 바로 제목에 있는 그 관내 분식의 원인이지, 원인. 자, 근데 방금 내가 읽은 부분에서 익히고 있지. 익히고 코너 속의 코너. 국외음화야, 자음축약이야. 뭘까? 국외음화일까? 자음축약일까? 익히고. 자음축약해서 잊히고 되겠지. 그냥 뭐 해봤어요. 잊히고. 뭐 지읒, 치읒 들어가 있다고 다 국외음화 아니다. 오해하지 말고. 지민은 자신이 엄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아빠에게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유품을 봅니다. 책갈피를 들어 올리자 가려져 있던 글씨가 보이는데 밑줄에 봐. 표지 디자인 김은아. 그런 걸 통해서 엄마가 생전에 어떤 일, 디자인 일을 하셨겠구나. 아까 그 회사에서 하는 일 있잖아. 디자인 일, 표지 디자인. 열흘 만에 처음으로 찾은 은하이는이에요. 현욱이 말합니다. 뭐라고? 너희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펴낸 책이야. 밑줄. 지금은 이런 종이책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은. 요런 것들도 소연아 뭐겠니? 요 소설의 배경이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되겠죠. 지금은 요런 디자인 종이책 없어요 하는 거. 지민이 물었어요. 엄마가 책 만들었어요? 너를 낳기 전까지는 했었지. 자, 밑줄에 인덱스가 있었다. 그러면 엄마가 디자인한 요 책 있죠, 책. 엄마가 디자인한 책. 요게 바로 뭐겠니? 중약에 있던 무언가 특정할 수 있는 실체 되겠지. 중약에 뭐 있었는데? 직원에게서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다면 하는 거 있잖아. 그게 바로 엄마 유품 중에 엄마가 디자인한 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니? 뭐가 남아있잖아, 실제로. 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어디에? 뭐 엄마 유품 속에서. 다음 페이지에 엄마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직장에 다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그녀의 이름이 쓰인 무언가를 만들어서 일하는 생각도 안 했어. 자, 괄호해봐.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집안에서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으니까 까지. 요게 바로 뭐다? 지민이 엄마의 과거를 생각해보지 않은 이유 아니겠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별다른 모습이 없었어, 생전에. 하지만 왜 몰랐을까? 당연한 일이었다. 은하에게도
지민 낳기 전에 자기만의 삶이 있었을 거야. 아이라는 족쇄에 아직 걸리지 않았던데 아직 아이를 뭐 족쇄라고 여기고 있네. 그리고 어쩌면 밑줄에 봐. 엄마 진짜의 삶. 밑줄에 봐. 엄마 진짜의 삶. 엄마 진짜의 삶이라는 게 뭐겠니? 즉 김은하라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던 그때를 말하겠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엇을 만들던,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 자신만의 이름을 내걸 수 있는, 즉 정체성을 가지고 그저 뭐가 아니라 엄마 또는 지민이의 엄마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수식어가 아니라 자기만의 개성적인. 자,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이제 아빠가 보고, 어차피 출판사는 다 망해가고 있었어. 자, 미디어 회사들에게 모두 통합되어 책 위주로 출간하는 곳은 사양, 죽은 산업이 됐다 이거야. 미래사회잖아. 지민은 멍하니 이제 엄마 이름을 보는데, 괄호해봐. 뭐 버티고 있었으면부터 뭐부터 해가지고. 버티고 있다면 1, 2년쯤은 더 할 수 있었겠지.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다. 하필 그때 출산을 관련된 너희 엄마가 우선순위, 즉 정리순위겠죠. 정리순위에 올랐을 뿐이지 뭐라 말해? 네 탓은 아니었어. 까잖아. 네 탓은 아니었어. 아빠가 하는 말이잖아. 그렇죠? 즉 일단은 뭐 때문에? 아빠의 입장에서는 당시 출판 산업의 쇠퇴가 있다 이거지. 그 당시에 요거 때문에, 즉 지민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출판 산업 쇠퇴 때문에 엄마가 일을 그만둔 것이라고 일단은 뭐 하고 있어? 지민을 나름 그래도 위로하잖아. 위로하고 있잖아. 즉 뭐라는 거? 누구 때문에? 이 지민이 때문에 우리 은하 마미가, 엄마가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고 우리 현욱진 아빠가 위로하고 있는 거야. 너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지금 마무리되는 단계였다. 그의 말이 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임신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출판사를 그만뒀겠지. 사양산업이니까. 지민의 어린 시절 기억에도 종이책은 대부분 사라져요.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종이책 표시를 만드는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 버티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붙잡고 있었다면, 이 무슨 말이야? 계속 그래도 직장을 다녔다면 이 말이겠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엄마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 그것만 아니었어도 변명하듯이 말해요. 그리고 바로 왜 어차피 현옥의 말 바로 했죠. 어차피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잠시 그만두는 건 언제나 있어온 일이었으니까 일단은 우리 남편 현옥이의 말이지. 근데 효주 보니까 우리 남편도 생전에 와이프를 제대로 이해했겠니 못했겠니? 그래. 즉 현옥 남편 역시 요런 발화를 보니까 아내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구나. 그렇기에 생전에 뭐까지도 제대로 된 위로가 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현옥의 성격 뭐라는 거야? 굉장히 좀 무심하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현옥의 성격. 그럼 봐라, 이래 보자. 윤수야, 현욱이의 무심한 성격이지.
근데 서술자가 현욱이는 무심하다라고 말하니 현욱이의 말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그럼 요거는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굳이 말하자면 간접 제시 되겠지. 굳이 말하자면 현욱이는 성격을 말을 통해서 직접 말해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려준다라고 하면 되겠네. 굳이 말하자면. 자, 모든 상황은 도미노처럼 이제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데 만약 그때 엄마가 선택했던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든 무언가 만들고 있었다면 뭐 표지 안쪽, 가장 뒤쪽 작은 글씨, 파일 만든 사람 서명으로만 남은 작은 존재감만으로 그리고 밑줄해줘.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까지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 그게 바로 풀어서 말하자면 뭐겠니? 어떤 개인의 뭐 개성이라던가 또는 개인 만리 또는 개인들이 각각 가지는 그만의 정체성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겠냐? 또는 뭐 의사라고 할 수 있겠지. 즉 그저 그런 보편적으로 엄마라고 치부되는 게 아니라 김은하라고 내걸 수 있는 그 무언가 남길 수 있다면 차라리 그녀는 깊은 바닥에서 다시 뭐 올라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녀를 규정할 장소와 이름이 zip이라는 울타리 밖에 다음 페이지에 울타리 밖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럼 해당 부분 보니까 해당 부분을 통해 한번 끊어봐. 있었다면까지 한번 슬래시 해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민이는 어떠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즉 출산이라던가 우리 마미가 육아 때문에 요런 원행을 써볼까? 때문에 집이라는 울타리 밖, 즉 사회와 단절되지 않았다면 maybe 엄마는 뭐 했을 것이다? 행복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아니겠냐? 한편으로도 소연아 이런 생각이 지금 당장 지민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뭐 설렘이나 기쁨을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지. 그녀를 붙잡아줄 단 하나의 끈, 이주로 단 하나의 끈.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유적 표현 아니야. 진짜로 끈만 하는 건 아니잖아. 끈이라고 연결되어 있더라면 그래도 엄마는 분실되었을까? 자, 유품 필요하다며 가져가라. 중요한 물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게 없어? 와이프에 대해서. 아빠 뭐 순간 흠칫하고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한 번도 엄마를 안 찾았어요? 그럼 접속해본 것도 아니고 유언 들어준 잡시고 지운 게 답니까? 갑자기 아빠한테 뭔가 원망의 말을. 자, 정확히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누군가에게 화를 울분을 표출하고 싶었을 뿐. 그렇게 엄마를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완전히 죽지도 못한 채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 사람으로, 즉 이승이든 아니면 죽어서 뭐 도서관에서든 만들어서 미안한 적 없습니까? 밑줄에 그건 지민 스스로를 향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지민 스스로를 향한 질문인지도 모르겠다. 즉 해당 부분에서 왠지 지민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잘못이 있는 듯 지민이가 여기고 있죠. 아빠가 위로를 해주지만 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이 말이야. 지민이 때문인 것 같기도. 정적이 흐르고 현욱은 알 수 없는 표정. 그의 뒤통수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싶어요. 현욱이 뭐라 말합니까? 지민아,
넌 마인드에 한 번도 접속해 본 적 없다고 그랬지? 지난 3년 동안? 자, 나는 봤어. 너무 진짜 같다. 아, 아빠가 한 번은 이제 접속해 봤나 봐. 보고 싶어가지고 와이프. 지민은 많은 침을 토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죽어서까지. 뭐라고?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는 게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어. 짧지만 괄호했죠. 어머나? 죽어서까지 남편을 만나는 게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뭘 알 수 있겠니? 우리의 남편으로서 와이프 생전에 지금 남편 생각에는 지가 도움이 됐다는 거야? 되지 못했다는 거야? 도움을 제대로 주지 일단 못했다라는 생각이 깔려있죠. 그러니까 만약 생전에도 도움을 못 줬는데 만약에 이 마인드로 다시 은하를 만난다면 물론 그 마인드가 실제 아닌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 만난다면 우리 와이프 은하가 살아생전의 기억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요 살아생전의 기억이 뭐야? 도움 주지 못했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럼 쉽게 말해서 뭐 2번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은 여전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도 도움 못 줬는데 만약에 마인드로 다시 만난다면 역시 그 기억이 떠오를 텐데 그러면 그거는 뭐라는 거야? 고통일 거라 이거라고. 단 한 번이었지. 밑줄 해봐. 더는 만날 수가 없었다. 더는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럼 윤서야, 왜 더는 만날 수가 없겠니? 그렇지. 아내에 대한 미안한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죄책감, 미안함 때문이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유언에 따라서 지웠잖아. 두 번째, 더는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뭐를? 그 마인드 인덱스를 지웠으니까 당연히 만날 수가 없지. 자, 숨이 목에 걸린 울컥울컥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현웅은 틀렸다. 엄마는 여전히 도서관 어딘가에 있다까지 바로 해줘. 그럼 지금 아빠의 말에 아버지 현욱의 말에 우리 딸내미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빠 틀렸어. 내가 찾을 거야. 지민이가 찾을 거야. 보면 지민이는 반감밖에 없어. 그래? 단절된 채로 접속 못한 채로. 엄마를 찾아야 했다부터는 발단 전개 위기 그다음 절정 부분이에요. 엄마를 찾아야 했다부터는 절정 부분이야. 자, 20살의 엄마, 세계 한가운데 엄마,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을 엄마, 자기 삶의 주인공, 인덱스를 가진 엄마, 조명 속에 춤을 추고 선과 선 사이에 존재하는 이름과 목소리와 형상 가진 엄마까지 한번 슬래시 해줘. 그럼 해당 부분은 무슨 엄마 하잖아. 전부 다 내 엄마긴 해. 지민이 엄마. 열거하고 있는데 어떤 엄마야? 즉 세상에서 잊히기 전의 누구 모습? 엄마의 모습 되겠죠. 즉 잊히기 전이라는 건 서야 무슨 말이겠니? 앞에 나온 워딩으로 하자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살았을 때 요때 엄마 모습을 뭐하고 있다?
쪼르륵 열것 또는 나열하고 있잖아. 자유롭게 살았다. 즉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 가로지기 전. 지민은 엄마를 생각합니다. 엄마는 지민을 닮은 얼굴하고 있었을 거야. 자, 그녀도 아이를 가져서 두려웠을까? 밑줄 해봐. 그녀도 아이를 가져서 두려웠을까? 야, 그녀도라고 나오잖아. 그 말은 지금 지민이도 뭐라는 거야? 뭔가 두려움 느낀다는 거잖아. 즉 일단은 뭐 하고 있어? 요런 엄마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지. 과거 엄마의 모습을 한번 일단은 상상해 봤잖아. 그녀도 들어왔을까까지 한번 상상해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지민 자신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하려고 엄마를 떠올리고 지금 자기랑 비교하겠니? 왜? 자기를 아이로 갖고 있으니까 나도 두려운 건가? 나도 엄마 때문일까? 엄마도 이런 마음일까? 뭐 해보려고? 이제는 한번 엄마를 헤아려 보려는 거 아니겠나? 지금까지는 뭐 그래? 무관심했지만 특정 사건을 얘기로 어떤 사건? 관내 분실이라는 거. 그렇지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을까? 그렇지만 지민 엄마라는 이름을 얻은 엄마래. 즉 김은하가 아니잖아. 왜 뭐 누구 엄마 누구 준이 엄마 하는 것처럼. 그러면 밑줄 해봐. 지민 엄마라는 이름, 밑줄에 지민 엄마라는 이름. 해당 이름은 어떤 모습과 요 모습 있지. 이 치기 전과는 무슨 적인? 대조적인 모습 되겠죠. 지민이 엄마라는 게. 이 쳐치기 전에는 여러 모습이 있었는데 요 지민이 엄마라는 거는 딱 구속되는 거 아니야. 틀려박혀가지고. 그 다음 원래의 이름을 잃어버린 엄마. 이것도 무슨 말이겠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뭔가 성취할 수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 말하겠죠. 세계 속에서 분실된 엄마. 그러나 한때는 누구보다 선명하고 고유한 이름 가지고 이 세계에 존재했을 은하씨. 지민은 본 적 없는 과거를 이제야 상상할 수 있다는 건 맨 초반부랑 지금 엄마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같다는 거야. 달라지고 있다는 거야. 달라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녀를 용서하거나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어.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엄마도 지금 없잖아. 한때 그녀가 누구였건 지민과 관계를 맺었던 은하는 지민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준 적 없는, 야, 얘는 끝까지 형편없는 엄마야.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해는 해보려고 해. 옛날에는 이해도 안 하려고 했어. 살아있는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체크해봐, 메모해봐. 해야 할 말이 있다. 해야 할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미리 한번 보자. 맨 뒤로 가봐. 지문 맨 뒤로. 맨 마지막 페이지 몇 페이지? 34페이지. 34페이지 맨 마지막에 밑줄해줘. 엄마를 이해해요. 엄마를 이해해요 있지. 요게 바로 엄마를 이해해요. 요게 바로 앞쪽에 있던 해야 할 말인 거야. 해야 할 말. 물론 나중에 결말 부분 가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럼 다시 해야 할 말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해야 할 말로. 그러면 물어보자. 야, 이 해야 할 말은 엄마의 삶을 이해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말이야? 이해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이야? 당연히 엄마의 삶을 한번 헤아려 보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이야.
지민이 맨 앞에였다면 이런 말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어. 다급히 도서관에 갔는데 이제 짐을 한가득 들고 있는 지민을 직원이 놀란 얼굴을 보고요. 지민의 얼굴을 알아본 직원이 다가와서 이 짐을 거들어줘요. 왜? 분실이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했잖아. 지민은 곧장 관리자를 가고요. 사서와 함께 물건들을 봅니다. 지민이 내민 것은 현옥집에서 가져온 유품, 엄마 유품. 네 권의 종이책이 무거웠고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종이책이 도서관에 등장하자 이목을 집중시키죠. 책 표지에서 은하가 가졌을 감각과 취향이, 즉 특정할 수 있는 뭔가 실체 말하는 거죠. 이거. 자, 괄호해봐. 시냅스 스캐닝부터 해가지고. 시냅스 스캐닝부터 해가지고. 이게 무슨 생명 시간도 아니고. 시냅스 스캐닝으로 특정한 마인드를 찾아내면 보안 카드에 있는 인덱스와 연결합니다. 화면에 이름을 뜰 것이라고 사서는 설명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한 권의 책을 스캐닝하는데 5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까지. 걸린다까지 하는 거. 바로 닫았죠. 그럼 뭐 하는 거야? 즉 엄마의 분실된 마인드를 뭐 하는 거죠? 복구 찾는 과정이시지. 첫 번째 스캐닝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이름이 전멸되고요. 엄마 이름은 없어. 초조하지. 초조했다 이런 것도 지민의 심리 되겠죠. 직접 제시로. 자, 시선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러나 지민은 확실하고 있어. 사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책을 스캐닝하는데 화면에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제 물었습니다. 혹시 밑줄에 봐. 찾는 분이 직접 쓰신 건가요? 라고 물어본 이유는 찾는 분이 직접 만약에 쓴 책이라면 뭐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마인드 찾는, 즉 성공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야. 근데 그건 아니잖아. 표지만 디자인한 거니까 확률이 조금 낮긴 할 거야. 근데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두 번째 스캐닝 할 때까지도 결과는 이제 어떻게? 너무 많은 마인드가 연결되어 있고요. 하지만 점차 줄어들어야지. 걸러지는 거지. 아직 지민은 실망하지 않아.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이제 결과를 기다립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자, 이따금 침묵을 파고드는 기침 소리와 나왔습니다. 서서가 손을 내밀어 화면에 뜬 이름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문자 사이에 엄마 이름을 딱 알아보죠. 김은아. 고개를 끄덕거려요. 마인드 접속기는 카드를 인식하고 접속을 시작합니다. 사서가 긴장된 눈빛으로 기계를 건네주며 괄호해봐. 지민이부터 해가지고. 지민이. 자, 카드를 가져다가 되니까 이제 파란 조명이 켜지고요. 접근 허가. 단촐한 구성이고 NLP실에 신호를 보내는 가상현실 구현 헤드셋을 착용하고 기계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아 눈을 감는다 같이. 눈을 감는다. 그럼 요거는 뭐 하는 과정이야? 찾는 과정이야? 찾아서 이제 접속하는 과정이야? 접속이지. 엄마의 그 마인드에 접속하는 과정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눈을 떴을 때부터가 결말이거든. 눈을 떴을 때부터가. 근데 그 전에 정리한 걸 하면 그 옆에 뭐 중요한 소재, 지금 이 소설에서 마인드 접속기의 역할, 마인드 접속기의 역할. 자, 일단 앞에서 지금 누가 먼저 접속해봤니? 맨 처음에는 남편이 접속해봤지. 은하보다 이제 누구야? 지민이보다 먼저.
지금 뭐 하는 거야? 요 의미는 바로 관내 분실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툭 시작이 되어버리는. 두 번째, 지민의 접속이 아니라 먼저 뭐부터 보자. 마인드에 또는 마인드 되찾으려는 시도. 지민이 한번 마인드 접속해보려는 시도. 요게 일단 초반부에서는 뭐가 되겠니? 관내 분실을 뭐하게? 알게 하는 거죠. 만약에 지민이가 맨 처음에 마인드에 접속 시도도 안 했다면 요걸 알았겠나 몰랐겠나? 몰랐겠지. 지민이의 시도를 통해 관내 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선생님, 뭐? 관내 분실을 열애요. 알게. 아, 알게 돼. 인지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아, 사건이 터졌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 읽었던 지민의 접속. 마인드 찾아가지고 접속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이제 엄마와 지민이 화해할 수 있게 되면 가상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마인드 접속기가 하는 거야. 마인드 접속기. 좀 구분하자. 지민의 맨 첫 번째 시도와 뒤에 이제 찾고 나서의 접속. 자, 눈을 떴을 때부터는 결말되겠어. 지민 앞에 펼쳐진 장면은 흐릿합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있고 그녀에게서 반쯤 등을 돌린 채로 이제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계속. 아까 맨 앞에서도 지민이 기억한 엄마의 모습이 뭐였니? 어딘가 상념에 잠겨있는 지민이 마지막으로 기억한 엄마의 모습 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여. 입가에 펜주름과 희끗희끗 머리가 이제 생긴다. 조금씩 풍경이 선명한데 이제 지민이 이제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서재에 있어.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가상 공간입니다. 실제하지 않아요. 책과 노트, 벽을 채운 그림 머신, 사랑했던 것들, 구성했던 걸로 채워진 공간. 지민은 한쪽에 놓여있는 지민과의 이제 유민의 사진 액자로 이제 공간 속에서 나는 어느 때보다도 선명합니다. 그녀가 살아있던 때 지민은 이따금 엄마가 공기 중에 사라져버릴 것 같다라고 생각했대. 문득 떠올린 것은 밑줄 해봐.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는 너무 슬퍼. 엄마만의 방이 없다라는 사실. 이 말이 뭘 의미해? 엄마가 되고 난 뒤부터는 엄마는 자신만의 삶을 가꿀 수가 있었다 없었다? 갖고 나가지 못했음을.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엄마만의 방이 없었다라는 거 있잖아. 자신만의 삶을 가꾸지 못했어. 해당 부분이 앞에 있던 뭐라는 말이 되겠니? 엄마의 이름은 있어 없어? 이름이 뭐 이름 없이 지내던 그런 상태 말하겠지. 또는 엄마라는 울타리에 갇혀있는 상태 말하겠죠. 김은하를 잃어버린 거야. 은하는 고개를 돌려 공간 속으로 들어온 지민은 엄마 이제 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모르겠어. 너무 사람 같다고 하던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진짜 막 살아있는 것 같아. 지민의 속으로 이제 엄마는 죽었다. 여기 있는 건 엄마가 아니다. 홀로그램일 뿐이다. 난 엄마를 용서할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어. 밑줄. 모든 것은 끝난 뒤에 덧붙여지는 사족이다. 이 말이 즉슨 뭐겠니? 모든 것은 끝난 뒤에 어떤 덧붙는 말일 뿐이다. 즉 지민의 생각은 뭐라는 거야? 마인드로 엄마를
만나는 것은 진정한 화해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겠지. 진정한 화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인식이 계속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떠날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거나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다. 마지막이죠. 뭐라 말하니? 갑자기 찾아와서 엄마 놀랬지? 놀랬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은하는 지민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돌려가지고 은하가 자신의 물건들이 실려된 책장을 보고요. 하지만 지민은 은하가 자신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읽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인드가 정말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말해. 어떤 이들은 이건 단지 재현된 프로그램일 뿐이다 라고 말해.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어. 물론 한쪽으로 귀결된 결론이 있지만 저 앞에 있었죠. 그러면 어느 쪽을 믿고 싶은 걸까? 바로 해봐. 무슨 말을부터 거의 나왔다 힘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엄마를 만난 거야? 죄연된 엄마를 만난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죄연된 엄마를 만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럼 지민이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 위에서 재현된 프로그램이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지. 한 발짝 이제 가가지고 비수이 피하던 은하가 지민의 정면으로 봅니다. 이제 형광펜 들어. 엄마를 이해해요. 이게 바로 앞에서 뭐 해야 할 말이었다고. 해야 할 말. 엄마를 이해해요. 즉 엄마를 이해해요. 그 옆에다가 요 말을 하기까지 지민이가 뭐 했니? 지가 알지 못했던 요 말 하기까지 자기가 알지 못했던 엄마의 뭐에 대해서 삶을 한번 찾아보고 상상하고 떠올려봤잖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 드디어 이제서야 엄마의 삶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진정으로 또는 처음으로 공감하고 이해했다라는 거 아니겠냐? 물론 미래 사나이 뭐 덕분에 뭐 어딨노? 지었나? 마인드 분석기 덕분에. 자, 점점 열고요. 은하의 눈가에 이제 또르르 밑줄. 야, 이것도 중요해. 그녀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았다. 이게 뭘 의미하겠니? 그래도 뭐 엄마와의 나름의 화해를 의미하는 거 되겠죠. 손을 잡는 게. 그러면 이 소설 전반에 걸쳐 중요한 거는 지민이 어떤 엄마를 대하는 심리 상태가 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 또는 뭐라고도 말할 수 있겠니? 갈등이 나름 해소되는 과정도 중요하겠죠. 마지막에 그 밑에 지금 이 소설의 배경이 2025년이다. 기술이 발달한 미래다. 미래지. 마지막에 그 밑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소재는 과학기술이잖아. 과학기술. 쉽게 말하면 어떤 기술? 마인드 업로딩. 인덱스에 꼽아가지고 요 과학기술이라는 게 뭐라 말할 수 있겠니? 삶과 죽음을 뭐 넘는다라고
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삶과 죽음을 넘어 뭐 할 수 있도록 인간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좀 보려는 거 아니겠나.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이 꼭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다시 제목으로 가볼래? 저 앞에 다시 제목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제목이 관내 분실인 이유 알겠습니까? 그 위에 몇 가지만 더, 그 위에 제목 위에다가 이런 문제용도 있거든. 소설에서 보면은 이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뭐 시점 물을 수 있겠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서술자가 있고 또는 중심인물 지민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도 선택지 하나 될 거야. 또 다른 것. 문장이 그렇게 길다라고 보긴 힘들어. 뭐라고 말할까? 주로 100% 아닙니다. 주로 짧은 문장이 나름 계속 이어져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 속도감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서 말한 속도가 뭐 좁고 좁히는 그런 건 아니야. 빠르게 읽힌다 이거야. 호흡 빠르게. 두 번째로는 우리 방금도 한 거지만 뭐를 근거하여? 미래 과학기술에 근거하여 뭐 하고 있다? 사건 또는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도 선택지 하나로 넣을 수 있겠네. 알겠냐?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 김초엽 씨 유명합니다. 질문이 있니? 딱히 교주 뭐 질문 없잖아. 기다려봐봐. 과제가